안현수가 세계 최고봉 TV 데일리 디펜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했는데요. 늘 정말 미국이 어마어마한 화끈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김정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디에도 내주지 않는 정보를 국방위에서 전해드립니다. 알림 눌러주세요. 미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에 핵 벙커버스터를 장착해서 폭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북한의 최대 수준의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군사적 압박을 지금 북한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김정은이 김여정이 지시해서 대남 군사행동사대 군사행동하는 거 보류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전방에 설치했던 심리전 스피커 틀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유리한데 겁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철거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경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전명도 국방부 장관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전문을 보면 야 우리 국방부는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세세한 걸 다 말씀드리면 정말 기가 훼손될 것 같고 점잖은 말만 것 같습니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여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행동 계획이 보류가 아닌 완전 차례로 대한다고 도가 넘는 실험을 한 데 대해 경박한 처사 였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중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 국방부의 뼈없는 북남 관계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보류가 재고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다. 우리가 공식적인 대남 입장 발표에서 다시 이런 험한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선명하게 사과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리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류하는 게 아니고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 더니 그 가지고 어디 감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류하고 이거 제거하면 재미없을 거야라고 협박하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이제보를 한 데 대해서는 보류한 데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너무나 강력하고 진짜로 이렇게 나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7월 초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를 하고 보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내가 참 부끄럽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들 보류한 게 아니고 철에 그게 맞지 않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디 감히 나의 하수인 따위가 건방지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 기가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군사행동을 보류를 했는데 사실은 전방 지역의 1호 전투근무 체계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철 모르고 굳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23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은 군단에 발령된 1호 전투근무체계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21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년지역의 육군 145군단과 해군이 사고 80, 10, 11전대 공군 및 반항 공군은 출애굽기부대 1호 전투근무체계 지시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북한 소식통은 1호 전투근무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최고사령관이 대남 군사행동 완전 백지화가 아닌 보류를 명령했고 준비태세 격상 지시 사흘 만에 이를 해제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고 지도부와 언제든지 대남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전쟁군단의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라고 데일리가 27일 보도를 했어요. 분명히 김정은은 군사행동 보류 그러니까 모르니까 언제 다시 재개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육군 전용 군단 4개, 군단 전체 그리고 해군 2함대 사령부 소속 1, 2, 4, 5전 대전단 그리고 동해함대 해군 사령부의 8, 11, 10, 11전대. 이전에는 전투 태세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군의 전북의 부대들도 전북 전주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재개할지 모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이를 해제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군의 사기가 아니고 지휘관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군인들이 철 모르고 빼라 그러고 치열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누구 사기냐? 바로 지휘관들이 자기네들 망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년 군단부터 시작해서 해군에서 수십만 원이 군인들에게 힘들게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산 비행장에 전투기를 대거 전진 배치해서 대남 압박을 했고 이걸 3월 로스가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분석도 해드렸는데 전투기 한 대 정도가 원산 갈마 비행장에 배치가 됐는데 이거 사실은 전력 하나하나는 정말 섭섭하고 이럴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투기들인데 이게 사실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하이브 전투기들에게는 상당히 그래도 유효한 전력이 되기 때문에 이 거위협은 됩니다.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위협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이 지금 이 동네까지 끌어올려 전자전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데 28 홀로 전자전 공격 지역에는 이미 그 1517은 정말 6.25 때 쓰던 전투기들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요. 왜냐 여기는 전자전이라고들 있지 않으니까 쇠빙당할 게 없습니다. 레이더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통신의 양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들에게 제일 안 당하는 전투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도가 어딘가에 온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달라붙어가지고 기관포 23번 쏘면서 6대 정도 달려들면 그걸로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끌어올려들도 사실은 동해지역에서 작전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제 옆에 고양이들이 따라가니까 이끼들이 안 남은 공대공 미사일로 교체를 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사실 이건 뭐 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위협이 되기는 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은 여전히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국방부는 그래요. 최근 북한이 잠재적 도발 준비에 초점을 두었다가 보려 하는 것을 봤다. 북한은 여전히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이며 그들이 매일 무엇을 할지 전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은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지만 그들은 예측 불가하며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월 24일 날 한미 전략 포럼이 공룡 중에서 데이비드 하비 미국의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재개할지 모르니까 우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절대병기죠. 그 중에서도 핵버스커브스커 F-35 스텔스 전투기에다가 뭔가 장착하고 내부 무장창에서 떨어뜨린 거 내무부 장착해서 떨어지는 거 이건 스텔스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려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바로 뭐냐? B-61-12 핵폭탄이다. 자 디펜스 월드가 2월 24일 보도를 했는데 미 국방부가 애플의 스텔스 전투기에서 6161이 비활성 핵폭탄을 투하하는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폭탄 투하를 했지만 이 핵은 비활성하는 핵분열을 하지 않는 핵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험을 했다라는 건데 이 시기에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바로 김정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 이걸 6월 20일 날 공개를 했어요. 2월 22일에 공개를 했는데 아마도 김정은이 이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F-15 전투기에서 좋아하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엔 스텔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북한 내부로 들어오려면 방공망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F-35는 스텔스 전투기. 그냥 오늘 밤에라도 지금 들어가서 평양 노동당 당사가 빠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명사 특강에 꽂아버리고 원산 특강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스트레스니까. 그걸 사실은 1월 24일이 아니고 6월 22일 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못 본 겁니다. 문제는 재미나고 학술적인 공개를 했는데 이제 각 정보당국들이 그걸 다 봐서 서울 국방팀이 온갖 걸 다 보고 있으니
신흥국의 국방비가 그걸 보고 방송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김정은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보고 나와서 지금 군사행동 보류해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2월 24일에 디펜스 월드라는 언론이 그걸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하고는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고 지금제 보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김정은이 이걸 봤을 것이다. 그들의 정보 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개된 정보를 검색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것 얼마나 요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국방팀이 몇 명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수백 수천 개가 많겠죠.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겁을 먹은 것이다. 왜냐, 이게 핵버스커도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거냐? 탐지 불가 방법입니다. 미국의 4세대 분포 히든카드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동안 삐삐6112 전술핵 폭탄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버스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핵버스커라기보다는 핵지진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고소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터져가지고 지진을 일으켰고 그냥 지하 그리고 지상 인근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폭탄이었습니다. 기존의 B6112 그리고 그 이전 모델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술 핵폭탄인데 30급의 비원형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폭발력을 조절 가능합니다. 지진 폭발로 세팅할 경우에 750킬로톤 1메가톤급 핵무기가 일으키는 지진 효과로 지하시설을 초토화시 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지금 50킬로톤까지 세팅할 수 있는데 50킬로톤짜리가 지중해서 터지게 되면 최대 1톤짜리 폭탄이 터졌을 때만큼의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핵실험할 때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지진이 핵실험할 때처럼 엄청난 방호 시스템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북한의라 하더라도 김정은이 뭔가를 하더라도 핵실험장만큼은 세팅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1메가톤 정도로 터져버리면 지하에는 모든 시설이 가벼워지고 무너지면서 위에 있는 것까지 그냥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뚫고 들어가는 관통탄자가 이게 핵이 아니냐, 그래서 두철의 관통력이 커서 밑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저 그런 줄 알았어요.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